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독하게 마음먹고 이미 시작했어요. 그러나 중국도 당장은 그저 전술적인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하지만 이게 전체의 대세를 바꾸는 방향은 아닐 거다. 이미 전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자, 중국은 맨날 그래서 트럼프가 뭐라 얘기를 해도 가짜뉴스라고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어떤 협상도 한 적이 없다. 모두 가짜뉴스다. 얘기하면서 내가 아는 한 중국과 미국은 관세 문제에 대해 어떠한 협의나 협상도 없다. 우리 중국은 합의에 도달한 것도 없다. 일축을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BBC에서 영국 BBC 탐사보도 나 참 BBC가 이런 거 잘 쓰죠. 중국이 트럼프 상대로 카드가 5장이나 있다. 지금 싸우는데 뭐가 유리한가? 요거 아주 좋은 기사인데요. 일목요연하게 아주 정리를 잘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블로그 와서 보시면 나중에 좋겠습니다. 이번 주 23일 날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중국이 쥐고 있는 5가지 카드가 있다. 첫 번째, 고통 감내 여력이다.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서 다른 국가보다 버틸 경제적인 체력이 있고 10억 명이 넘는 인구를 바탕으로 내수 시장이 있다. 그리고 또 공산사회, 사회주의 사회에서 미국과 달리 체제를 잘 단단하게 지켜가면서 허리띠 쫄라매고 경제 위기가 와도 버틸 수가 있다. 그러니까 같이 힘들게 싸워보자 하는데 버틸 게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첨단 기술 역량입니다. 그전까지는 미국한테 첨단 기술이 많이 떨어졌지만 그새 엄청나게 십몇 년 전부터 반도체, 로보트, 자율주행도 13년 전부터 시작했어요. 이미 연구를. 그래갖고 국가적으로 엄청나게 돈을 들이면서 엄청난 인재를 키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중국에 있는 비아디 회사 같은 데 가면 부지가 막 10만 평에 그 안에 인재, R&D 분야의 인력이 막 10만 명 그래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따라가요.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에서만 맨날 그 옛날에 일본이 우리나라 시기 질투해갖고 삼성, LG 인정 안 했던 것처럼 맨날 중국의 기술 뺏기지 마라. 뭐 그러고 뭐 산업 스파이 조심해라. 중국 배터리는 안 삽니다. 불날까봐. 이런 얘기들 하고 계시는데요. 이미 전 세계 배터리 기술 1위는 다 중국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걔네들이 만드는 좋은 제품들 훨씬 쳐주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올해 초에 세상을 뒤흔든 생성형 인공지능 딥시크를 비롯해서 첨단 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성과가 연이어 나고 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는 실제로 비아디가 테슬라를 이미 잡아먹고 추월을 했고 중국 내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화웨이, 샤오미 등이 애플을 앞질렀는데 중국은 AI 분야에 1조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뒤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선제적인 탈미국이 세 번째 카드다. 이미 중국은 미국하고 미국의 물건 안 팔아도 돼. 다른 데서 수입하고 다른 데다 더 많이 팔릴 준비를 이제부터 하겠다가 아니라 이미 준비를 해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4월 관세는 땅 시작하니까 보란듯이 다 끊고 있어요. 니네하고 장사 안 해도 돼 하고는. 2018년도 트럼프 일개 행정부가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관세를 부과한 뒤에 그때부터 중국은 무역에서 미국 의존도를 낮추는데 중점을 둬왔다. 예컨대 과거에는 중국이 수입하는 대두, 콩이 40%가 미국산이었지만 지금은 20% 이하로 줄였다. 오히려 브라질이나 다른 데서 더 많이 수입하고 있다. 그리고 네 번째 카드가 여차하면 중국이 미국 국채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일본에 이어서 많이 들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위협을 할 수도 있다. 매각을. 하지만 여기 단서가 붙었죠. 국채를 매각하는 거는 중국 자신도 어마어마한 자산가치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만능은 아니다. 근데 이거를 정략적으로 이용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중국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실제로 미국 국채를 막 던지면 중국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달러 자산을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이 폭락하면서. 하지만 던지겠다고 신호만 줘서 흔들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또 국내에서 공격을 받고 4월 둘째 주처럼 막 힘들어지면서 여론이 막 트럼프가 미국을 망치고 있네 하면서 국채금리가 흔들릴 때 그때 실제 던지지는 않더라도 은근슬쩍 언론에 그런 얘기를 흘리는 거예요. 중국에서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던질 계획 문서가 나왔다 하고 일부러.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시장이 더 크게 출렁거립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내부에서 공격을 받고 지지율이 확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런 걸 노리고 일부러 그거를 정략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진짜로 맘 잡고 던지지 않은 건 그건 미련한 짓이니까 그럴 리는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 중국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히토류, 이게 마지막 카드다. 반도체나 첨단 군수산업에 쓰이는 필수 원재료인데 이거 대체에 지금 아무도 못한다. 지금부터 열심히 서방 국가들이 미국 중심으로 하자 해도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이 걸리는 일이에요. 실제 보십시오. 미국에서 중국이 제일 많이 수입하던 천연가스 수입을 중단했어요. 3월 달에 구매량이 제로예요. 중국은 그 전에는 미국산 LNG가 싸다고 많이 수입했습니다. 싸고 좋다고. 그런데 이미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부터 12월부터 금년 1월부터 1분기 내내 4월 관세 전쟁 시작하기 전부터 계속 줄였어요. 미국 LNG 수입. 나중에 이놈하고 싸움 붙었을 때 에너지, 우리 중국에 수출하는 에너지 아예 주지마 하면은 에너지가 없어갖고 중국이 못 돌아가잖아요. 그거 다 대비해서 이미 금년 1월부터 전쟁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LNG를 계속 미국판 액화 천연가스 수입을 줄여가지고 다른 나라로 다 돌려갖고 3월 달에는 미국에서 단 하나도 수입을 안 했다. 미국 대신 인도네시아, 카타르 이런 데서 다 수입하고 있다. 이미 다 돌렸다는 거예요. 아쉬울 게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데하고 장기 구매 계약 10년, 20년 니네하고만 계약하겠다고 내가 10년, 20년 동안 니네 거 천연가스 사줄 테니까 좀 싸게 해줄 텨? 내가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미국 거는 안 살라고 그래. 니네 거 사줄게. 니네 거가 좀 더 비싸지만 대신 얼마나 깎아줄 수 있어? 딜 봤다는 거예요. 벌써. 계약이 체결이 됐어요. 지금 이미 싸움 시작한 겁니다. 이거 가지고 뭐 두 나라가 다시 손잡겠지. 그런 순진한 생각들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은 또 미리 다 준비하고 있었다. 뒤늦게 밝혀지는 거죠. 미국산 대두, 콩, 옥수수 구매 계약 이거 체결했는데 예약 구매를 올해 1월부터 안 하고 있어요. 똑같죠? 올해 1월부터 올해는 우리 농사 지면은 미국산 콩, 옥수수 얼마나 살 거예요? 1년치 계약합시다 하는데 계약을 1월 달부터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금년부터는 미국산 콩, 옥수수 안 사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딴 나라로 이미 다 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오늘 한 게 아니다. 몇 년 전부터 차곡차곡 조금씩 줄여오고 있었다. 지금 올해 1월 달부터 3월까지 옥수수 수입을 미국에서 얼마나 했냐. 작년 2024년도에 비해서 1%밖에 안 했대요. 100분의 1로 줄였다는 거예요. 무섭죠? 트럼프 딱 당선 작년에 됐다 하는 순간 이미 중국과 시진핑은 지금이 드디어 기회다. 차라리 트럼프가 낫다. 이제 진짜 패권 전쟁이 금년에 시작된 겁니다. 진짜로. 그죠? 밀도 작년 대비 10% 정도밖에 수입을 안 하고 있다. 선제적으로 이미 대미 수입을 줄였고 새로운 구매처를 이미 확보해 놓은 것다. 그리고 보복 조치로 미국산 밀, 옥수수, 닭고기, 면화 등의 추가 관세 발효했죠? 그래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왜? 미국에서 들여오는 농산물은 이미 다른 데로 다 돌려놨으니까 자기들한테 피해가 거의 없다. 오히려 미국 농부들만 다 죽어나는 거다. 중국에다가 수출할 거 다 못하게 됐으니까. 그렇죠? 누가 더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이 싸움에. 중국이 쉽게 협상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협상은 아까 말한 그 몇 개. 아무리 다른 데로 공급을 늘리려고 해도 미국 아니면 안 되는 몇 개가 있거든요. 미국도 그러고 중국도 그러고 그것만 서로 협상하자면 협상할 용의는 있지만 그것마저도 서로 자존심 죽여가면서 미국 트럼프 마가파가 원하는 대로 와가지고 막 이 정도로 저자세로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안 하면 너 먹일 거야 해도 겁 하나 안 먹는다 이거. 해?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한번 하자.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렸지만 이미 사모펀드 미국에 있는 칼라일이나 블랙스톤이나 뭐 어마어마한 그 사모펀드들 있죠. 사모펀드가 원래는 뭐 예를 들면은 뭐 자기 아는 몇 개 친한 가족이나 기업이나 큰손들한테 내가 저기 명동에 뭐 내가 어마어마하게 투자 잘하는 최오크인데
명동 사채업자 누구시 나한테 돈 좀 뭐 100억씩 줘봐. 내가 이걸로 투자 좀 해줄게. 그렇게 우리끼리만 이너서클에서 사모펀드죠. 근데 지난 십몇 년 동안 사모펀드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져가지고 지금 걔네들이 막 미국에 있는 뭐 전 세계에 있는 10대 투자은행 막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어마어마한 규모로 컸는데 이 사모펀드들은 일반적인 큰 투자은행처럼 정부나 어떤 재무부나 이런 데 관리 감독을 안 받아요. 그냥 우리끼리 개인 민간이 하는 건데 라는 걸로. 그래서 거기서 얼마나 많은 돈을 빌려다 얼마나 심각한 레버리지로 정말 위험 상품에만 투자하고 있는지를 제재도 못하고 통제도 못하고 파악도 못합니다. 이걸 그림자 금융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그림자 금융 하면은 저 밑에서 무슨 막 암흑가에서 지하 경제에서 이렇게 돈들 막 그런 거 생각했죠. 지금 그림자 금융은 그게 문제예요. 전 세계 사모펀드가 너무 커졌어요. 근데 그 미국판 사모펀드에 누가 그렇게 돈을 많이 우리 돈 갖다가 투자 좀 잘해봐라고 맡겼냐 봤더니 그동안 중국이 돈 많이 벌어서 중국의 국부펀드가 거기다 많이 넣는데 금년부터 빼고 있다는 거죠. 금년에 얼마큼 투자하기로 한 것도 다 예약했던 것도 다 빼라. 앞으로 뭡니까? 그런데 돈이 들어가 있으면 중국의 국부펀드가 미국의 큰 사모펀드에다 돈 주고 이번에도 미국 주식이랑 미국 채권에 투자하고 막 이런 데에서 돈 잘 굴려봐. 맨날 맡기던 걸 이제 안 맡긴다는 거죠. 왜? 그렇게 돼서 서로 미국 중국 관세 싸움 막 금융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 자산 많이 들고 있으면 자기들이 볼모가 되잖아요. 인질이 되잖아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 돈으로 미국가 그러니까 이미 금융에서 금융전쟁이 돼서 피해볼 것까지 생각하고 발을 빼고 있다. 얼마나 지금 크게 지금 움직이는 거 알겠죠? 그리고 이제 보세요.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외국에서는 이미 딥시크 모멘트로 평가를 합니다. 뭐 로봇 하나하나 가지고 뭐 지금 뭐 테슬라에서 나오는 그 뭐 아틀라스인가? 아니 옵티머스? 뭐 그런 게 훨씬 좋다. 중국산 여기 뭐 로봇 봐라 막 넘어지고 말도 못하고 막 웃긴다. 우린 깔깔 비웃죠. 그 수많은 것들 중에 그런 거 하나씩 나오는 겁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전기차 배터리도 중국산 배터리 아니고 LG 거 써도 다 불납니다. 일정 확률로. 그렇죠? 그런 거 갖고 비웃을 게 아니에요. 얼마나 크게 지금 앞서가는 걸 봐야 되는데 이미 외국에서는 미국 기업을 중국이 휴머노이드는 이미 앞섰다라고 평가가 나오기 시작해요. 딥시크처럼 벌써 추월하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본격적으로 양산이 돼서 팔기 시작하는 나라 중국밖에 없다. 로봇 1만여 대를 생산할 거다. 테슬라도 올해부터는 수천 대 생산할 거라고 말은 하고 있어. 말은 하고 있는데 이미 중국은 수천 대 하고 있고 10,000대 이상 하려고 지금 그것도 중국에만 파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팔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거기에 뛰어드는 기업들 숫자, 연구 숫자를 보세요.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압도적으로요. 지금 앞으로는 기술 격차가 그리고 히토류 정제 뭐 그런 거 미국 못하죠? 중국만 할 줄 알아요. 그리고 많습니다. 이거 말고도 지금 로봇 굴기를 계속 띄워주고 있죠? 이번에는 마라톤 하던 이번에 축구 대회도 하고 댄스 대회도 하고 얼마나 또 웃긴 코미디도 많겠지만 이런 걸 거치면서 얼마나 기업들이 이게 또 발전을 하겠어요. 그렇죠? 실제 밖에 나와서 써보고 뭘 해야 되는 거죠. 자율주행도 맨날 실험실에서 본 것만 보고는 테슬라 자율주행이 제일 뛰어나 우리끼리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밖에 나가서 실전에서 몇 달 동안 온갖 사고와 그런 걸 다 겪으면서 그 데이터가 쌓여서 그걸 못 따라가요. 그거를 누가 먼저 실전을 얼마나 많이 겪냐를 그거 지금 앞서 나가고 있고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어쩌면 1년 2년 안에 첨단 기술이 중국이 미국과 똑같아지거나 더 월등해지는 때가 1, 2년 안에 올 수도 있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확실해지는 것 같다 하면은 마가파가 가만히 있을까요? 저놈들이 인공지능이나 모든 게 다 우리 미국보다 뛰어내지면서 막 드론이랑 로봇이랑 하면서 언제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겠는데 미사일로 하면은 그러면은 마가파들 걔네들이 제정신이 아닌데 먼저 공격하자고 할 가능성도 있어요. 저는 그게 두렵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축구대회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배터리 충전 기술 봅니까? 이거
전 세계에서 지금 중국을 못 따라가요. 지금 이번에 또 나왔죠. 이번 주에 대형 트럭, 대형 전기 트럭을 15분에 충전한대요. 얼마 전에 5분 안에 충전하는 게 나왔었죠. 기술이. 물론 인제 기술 처음이에요. 그 5분 급속 충전 시설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 거고, 또 고속 충전을 하게 되면 그만큼 배터리 수명이 빨리 닳고 뭐 그런 게 또 있겠죠. 그러죠? 근데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의 핸드폰도 예전에 고속 충전하면은 배터리 수명 닳고 배터리 잘못하면 부풀어 올라 폭발하고 해서 위험하다고 처음 나왔을 때 핸드폰도 그랬어요. 하지만 나와서 계속 되면서 기술이 적응화가 되면서 최적화가 되면서 지금 다들 초고속 충전, 저 같은 사람만 옛날 핸드폰에다가 저속 충전하지만 여러분들 다 집에서 고속 충전 하시잖아요. 이제 맘 놓고. 기술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트륨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이것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전 세계에서 양산이 돼서 제일 많이 쓰이는 배터리를 보자 이거예요. 일부의 최신 앞서가는 거 말고 전 세계 시장을 잡아먹는 걸 보자는 거예요. 전 세계 시장을 잡아먹는 거. 그죠? 전기차 배터리도 리튬이온 배터리가 최고겠지만 인산철 배터리 많이 쓰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화웨이가 지금 이번에 또 이런 거 내놨고요. 이번에 그 중국 상하이에서 모터쇼 했잖아요. 여기 지금 보면 비아디에서 메가와트급 충전기, 승용차 5분 충전 400km, 화웨이에서 대형 트럭 15분 만에 90%, 그 다음에 가장 큰 전 세계 배터리 회사죠. 세계 2위이 CATL에서 차세대 배터리 썬싱이 또 나왔어요. 이게 지금 뭐냐면은 개발을 했는데 5분 충전해갖고 520km. 여기 지금. 결국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번 주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솔직히 얘기하자. 미국산 차량은 이런 기술이 없다. 5분 충전으로 수백 킬로. 테슬라도 이런 기술 없다. 미국산 차량은 솔직히 5분 충전이 안 된다. 기사가 나왔어요. 원자재, 배터리에 대한 원자재 확보부터 그거 부품 조립부터 배터리 생산하는 모든 단계에서 중국한테 확실하게 뒤쳐져 있다. 그렇죠? BMW도 그러고 포드도 그러고 미국의 GM도 그러고 바이든 때부터 배터리 이런 거 나라에서 엄청나게 정부 보조금 주고 후원해줘서 만들겠다 하는데도 걔네들이 다 중국 CATL이나 이런 데하고 합작한다고 했어요. 왜 합작하냐? 솔직히 우리 그거 지원해줘도 그 기술이 없다. 중국하고 합작해서 중국하고 같이 연구하면서 걔네들 기술 적용해야지 배터리 이거 만들 수 있다. 인정했었어요. 그때도. 없다니까요. 이 기술을 전 세계에서. 중국은 이미 세계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서 세계에서 3분의 1을 책임지고 있어요. 테슬라마저도 중국산 모델에는 중국 배터리를 넣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기술이 바로 도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고속 충전소 네트워크에만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충전 인프라를 이제 앞으로 구축을 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중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제가 남아있다. 초기 단계니까 새 기술은 비용이 더 들고 배터리 수명을 단축시킬 수도 있는 뭔가 결함이 나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다. 중국이. 현재 1300만 개 이상의 충전 인프라가 있는데 미국은 23만 개밖에 없다.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돼요. 50대 1, 100대 1 그래요. 비아디는 그리고 자사 초고속 충전 기술을 위해서 4,000개 충전소를 올해. 미국이 지금 아무리 뭘 해도 따라잡지를 못한다. 인프라도 그렇고 개발 속도도 그러고. 그런데 더구나 트럼프 정권은 친환경 그런 거 다 끊고 다시 내연기관으로 돌아가자 하고 있잖아요. 기술 격차는 더 빨리 벌어지겠죠. 미국만 그러고 있는데 이미 전 세계가 다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이번 1분기에도 그랬고요. 유럽도 그러고. 그러면은 전 세계 이 시장은 이제 미국 기술, 미국 제품이 아니라 새로운 전기차 배터리는 중국이 더 많이 전 세계를 점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삼성, LG가 전 세계를 점령한 것처럼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가 잡는데 그나마 이거 미국은 쫓아올 생각도 못하고 이제 더 뒤처질 거다 이거예요. 결국 미래를 잡는 첨단 기술 중에 벌써 로봇, 휴머노이드, 전기차, 배터리 누가 더 잘 나갈 것 같습니까? 앞으로 1년, 2년 후에 미국을 추월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거죠. 벌써. 엔비디아 수출은 막았죠. 첨단 반도체는 막았어요.
그러나 중국 기업들이 이미 1년치를 비축을 하고 있고 끊으면 힘들겠지만 어쨌든 아무리 틀어막아도 도둑이 맘먹고 그 집에 들어온다고 하면 못 막는 것처럼 어떻게든 외부에서 지난 시간에도 그런 것처럼 뭔가 몰래 비밀리에 들여올 거고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다고 또 그 와중에 딥시크 같은 애들 나와가지고 수준이 떨어지는 GPU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월등한 AI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은 이미 시작됐어요. 딥시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해요. 그 뒤로 이제 아류작들이 더 많이 더 빠르게 지금 나오기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따라잡는 것도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중국에서 얼마나 그 딥시크 그 창업자를 지금 띄워주는지 알고 계시죠? 국민 영웅이 됐어요. 국민 영웅. 중국 국민들은 이제 첨단 기술에서도 중국이 드디어 올해부터 미국을 앞서간다. 거의 뭐 이순신 장군 섬기듯이 지금 딥시크 그 창업자를 엄청나게 지금 국가에서 띄워주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딥시크나 딥시크 그 연구진, 핵심 인력, 외국에 지금 나가는 것도 허락받고 나가라고 하죠. 그 기사 보셨죠? 외국의 어떤 학회나 뭐 기업들하고 뭐 모임이 있어서 나가려고 할 때 국가에다 허락받고 나가라고. 왜? 걔네들 가가지고 걔네들의 기술력이 외국으로 서방으로 유출될까봐 그 정도로 지금 기대를 걸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 AI 특허의 60%가 지금 중국 거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중국은 또 이 국뽕, 애국바람이 금년부터 불었어요. 미국은 그게 불까요? 중국만큼은 안 불겠죠? 조국 위해서라면 손실을 감수한다. 뭐 지금 이러고 있어요. 애국 마케팅 벌써 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가 중국하고 뭐 화해할 뜻을 비치니까 벌써 난리가 났다는 중국 안에서는 우리가 이겼다. 트럼프가 협상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세계에서도 이번에는 중국이 승리한 것 같다. 이런 기사들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먼저 고개 숙였다 이거죠. 못 버틴다. 결국은 더 똥줄이 타는 사람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다. 지금 이런 거 세계 최고의 강대국을 상대로 중국이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정신적으로도 지금 중국이 굉장히 지금 우월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세 싸움에서 벌써. 그리고 중국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답니다. 중국인들은 지금 미중 관계 아무리 협상해도 절대 회복이 안 될 거다. 우리는 이제부터 갈라설 거다 얘기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금투자가 열풍을 불고 있다. 뭐냐면 중국인들은 미중 간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금 강세장이 앞으로 오랫동안 더 지속될 것 같다. 중국에서 금 수요가 중국 국민들도 계속 더 트럼프하고 싸움이 생길수록 이거는 이미 이 전쟁은 크게 시작됐고 그래서 앞으로는 중국이고 미국이고 서로 싸우면서 경제가 크게 휘청일 수 있는데 믿을 건 금밖에 없다 해서 금이 더 올라가고 있다. 기록적인 움직임. 상하이 금 거래소에서 여기 나옵니다. 데이 트레이딩이 급증하고 있다. 상하이 금 선물 거래소 거래량이 이 기사가 언제적 기사냐면요. 4월 25일 기사예요. 금요일 기사인데 이번 주 후반에 3거래일 동안 하루에 100만 계약을 크게 웃돌았는데 평소 수준을 훨씬 넘어선 규모더라. 그리고 심지어 중국의 일부 은행에서도 우리나라 2월 달에 골드바 품절 사태가 일어난 것처럼 일부 은행에서 골드바가 품절됐다는 소식들도 그때 나오기 시작했다. 지금 의심할 여지 없이 강력한 개인 투자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선물 거래와 별도로 중국의 금 상장지수 펀드 ETF에도 엄청난 돈이 순유입돼 가지고 이미 두세 달 사이에 지난해 총 보유액을 넘어설 정도로 왔다. 그러면 아무리 서방의 금 거래소 가격과 상하이 금 거래소 가격이 조금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상하이 금 가격이 올라갈수록 서방 가격도 그 갭을 채우면서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금년에 금 가격 미국, 중국 싸움이 심해질수록 트럼프가 많은 불확실성을 만들수록 금 가격을 밀어 올릴 거라고 금년 초부터 전망 시리즈에서 얘기를 했었죠. 트럼프의 불확실성과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뭐 금 가격이 잠깐 쉬어간다.
떨어질 일은 저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왜? 패권 전쟁은 제대로 시작을 했어요. 중국 경제가 상당히 좋지 않다는 것을 투자자들 모두가 알고 있어요. 지금 싸우면서 중국 경제도 엄청나게 힘들어지겠죠. 사실 마스터 세력이 바라는 건 미국, 중국 더 싸워라. 그래서 중국도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미국은 좀 힘들어지더라도 어떻게든 버티면서 달러, 미국 금리 올리면서 전 세계 다른 나라, 유럽, 중국 더 힘들어서 어디서 터져라. 지금 마스터 플랜 세력은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아무리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힘든 시기가 오는 건 확실하다라고 자기들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미국하고 관세 전쟁에서 결국은 금으로 간다. 그리고 아무리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하든 적어도 중국 안에서는 미중 관계는 절대 회복될 수 없다. 회복될 수 있다고 믿지를 않는다. 중국은 절대 미국하고 한판 붙어서 아무리 힘들어도 이번에 제대로 한번 싸울 것이다 라는 거를 중국 사람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현재 중국인들의 정서다. 그래서 더 금으로들 달려가고 있다. 중국 인민들이. 이 얘기입니다. 중국 당국도 이번 주에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뭐 협상을 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중국 당국에서는 오히려 4월 25일 기사예요. 뭔 얘기했냐? 기업인들 싹 모아다가 무역 마찰 대응 회의를 열어가지고 최고의 고강도 단계에 앞으로 힘든 게 올 거다. 관세 충격이나 이런 걸로 최대한 잘 버티자. 정치적 입장을 분명히 하고 마지노선과 한계선을 정해가지고 어떻게 버틸 건지 얘기를 해보자. 앞에서 협상하자는 게 아니라 최악의 순간은 어떻게 할 거냐. 이미 그 얘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 안에서는. 그리고 동시에 동남아시아부터 해서 모든 나라를 다 순방하면서 시진핑이 4월부터 돌고 있죠. 왕이도 돌고 있고 해갖고 동남아 지금 중국이 미국은 동남아 나라들한테 너 중국하고 손 떼고 우리 미국한테 상호관세 안 갖다 바치면 나중에 이만큼 관세 또 물릴 거야. 겁박하고 했는데 중국은 다 돌면서 2+2 우리끼리 잘해보자 지금 이렇게 계속 협약을 미국은 다른 나라들하고 상호관세에서 무슨 무역협정 상호관세를 인하하기 위해서 무역협의를 어떻게 만들 거다 말만 하면서 몇 개 나라하고 잘 되고 있다 하면서 지금까지 실제 내놓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중국은 이미 그새 내놨습니다. 인도네시아하고 2+2 회의 해가지고 어떻게 하자 지금 협약을 다 내놨어요. 이미 내놨고 말레이시아하고 중국 철도 연결하는 페나시아 철도망 개발 사업 이거 다 지금 하기로 이번에 다 협약을 다 내놨고 먼저 내놓고 있어요. 중국이 다른 나라들하고. 그리고 상호관세에서 중국하고 무역을 하는 나라들은 상호관세를 더 매기겠다 이런 식으로 미국이 협박하려고 하니까 중국도 그런 나라는 우리도 미국이 보복하는 만큼 그 나라에 보복하겠다. 중국도 세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이제 잘해보자 이러고 있고 열심히 지금 외교전을 펼치고 있다는 거죠. 이번에 G20 재무장관 여 회의에 가가지고도 중국 인민은행장은 전 세계 경제계들한테 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트럼프가 하는 관세 전쟁 때문에 세계가 힘들어진다.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대외 개방을 고수하고 경제 세계화를 추진하겠다. 우리한테 잘해보자. 이런 식으로 또 언론전 벌이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전에 한번 말씀드린 거 이거 탈달러 본격화에 들어갔어요. 위안화 결제 확장에 나섰습니다. 4월부터 달러 중심의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서 즉 예전에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미국과 서방이 러시아를 스위프트 체제 달러 기반 결제 시스템인 스위프트 체제에서 방출을 시켰죠. 그런 거 다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상하이시 정부 중국인민은행 이런 데 금융감독당국 22일에 공동으로 발표를 했어요. 이번 주 화요일 날. 이게 뭐냐면 앞으로 국제무역에서 위안화 및 자국 결제 시스템을 더 많이 의무적으로 써라. 중국판 스위프트 국제은행 간 결제 시스템을 얘네들이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이거를 의도적으로 더 많이 써라. CIPS라고 그래요. CIPS를. 기능을 어떻게 우선 해외 투자를 수행하는 국유 기업 중심으로 다른 나라에 투자할 때 위안화 결제로 이거를 시켜라. 그 다음에 1대1로 참여국들과 교역에서는 위안화 사용 촉진하고 특히 글로벌 사우스 남미 남반구 그 다음에 다른 나라 개발도상국들 다 무역에서 달러로 하지 말고 위안화 결제 확대를 이제부터
훨씬 더 의무적으로 늘려라 지침이 내려왔어요. 보통 일이 아니죠 지금. 예, 이게 뭐 서로 간에 뭐 협상 테이블에 앉아갖고 좋아진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지금. 이미 4월부터 두 나라 간에 진짜 전쟁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중국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오다가 트럼프 당선되자마자 12월, 금년 1월부터 쫙쫙쫙 관세 전쟁 시작하기도 전부터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다 줄이고 지금 달러 결제 시스템에서부터까지 빠져나오려고. 왜? 트럼프는 브릭스 견제를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거기까지 신경도 못 쓰고 있어요.